그는 주저하지 않고 포탄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화약을 준비한 다음 집중해서 탄환의 무게를 조절합니다. 결국 그는 그것들을 자작 폭탄으로 변형시킵니다. 자신의 집 마당에서 노인은 모든 힘을 다해 도랑을 파고 그 위에 방수포를 세심하게 덮습니다. 그 후 그는 가득 주유하고 모든 동작이 매우 능숙하게 진행됩니다. 길가에서는 그는 조심스럽게 기폭 장치를 놓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는 풀로 모든 흔적을 가려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덫을 완성합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 후 그는 이중총의 총신을 짧게 잘라 적이 지나가야 할 위치에 놓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합니다. 노인은 날카롭게 갈린 철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마하며 그것들을 땅에 박을 못으로 제작합니다. 그는 썩은 나무 조각도 활용합니다. 못을 다 박은 후 그는 그것들을 터널 입구에 설치합니다. 그는 모든 덫이 설치된 후 칼로 가시를 날카롭게 다듬어 총의 반가쇠로 사용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먼지가 쌓인 무기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진 활입니다. 그는 그것을 자동 소총으로 개조한 후 결국 적의 후퇴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대전차 폭탄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노인을 봐 적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동안 적들은 빠르게 문에 다가왔지만 바람에 찌든 얼굴을 가진 노인의 눈에는 그들이 그저 죽은 자들일 뿐입니다. 천둥 같은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아 그들의 후퇴 경로를 차단했지만 적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농장 곳곳에 덫이 가득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들은 즉시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갱단의 두목은 부하들에게 포위하라고 명령하고 이 교활한 노인에게 교훈을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는 이 노인이 경험이 풍부한 퇴역 군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게릴라 전쟁에서 매우 숙련된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적을 한 명 쓰러뜨릴 때마다 그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 명의 깡패가 창고로 돌진하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에 젖은 노인은 기회를 잡아 머리를 내밀고 정확하게 3명을 쓰러뜨렸습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터널로 침입하라 명령합니다. 그들은 최신 무기를 믿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의 실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화가 난 야수와 마주한 그들의 패배는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터널 안의 지형은 매우 복잡해서 그 깡패들은 흩어져서 수색해야 했습니다. 그 직후 노인은 한 점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그들의 머리를 겨냥해 총을 쏴서 처치합니다. 다른 방향에서 소음이 들리자 한 깡패가 급히 달려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반응할 틈도 없이 노인에게 처치당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의 총알도 점점 바닥나고 있습니다.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노인은 철관을 집어들고 한 명을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도 총에 맞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 적의 다리를 베어내고 재빠르게 그의 목에 또 한 번 찔러 넣어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 순간 그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목은 급히 구조 요청을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땅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극도의 두려움과 혼란이 그를 감싸고 처음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화가 난 야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람보로, 그는 미국 육군의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베트남 전쟁과 여러 군사 작전을 겪은 후 그는 지울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그 노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는 농장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며 내면의 치유와 평화를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람보는 결혼한 적이 없지만 그는 적의 딸과 그 소녀의 할머니를 키웠습니다. 딸의 이름은 가브리엘라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가브리엘라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농장의 터널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어두운 조명을 이용해 남자친구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라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람보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자신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자친구가 실망에 빠져 있을 때 가브리엘라의 전화가 갑자기 울립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절친인 지젤입니다. 지젤은 가브리엘라에게 드디어 그녀의 친아버지를 찾았다고 전합니다. 이 아버지는 현재 그들의 마을 근처 멕시코에 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라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람보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람보는 이 말을 듣고 얼굴에 걱정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는 가브리엘라에게 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에게 그녀의 친아버지는 찾을 가치가 없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멕시코의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 위험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때 가브리엘라는 가족의 조언을 듣지 않고 친아버지를 만나서 왜 자신을 버렸는지 직접 물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대학에 가는 기회를 맞아 가브리엘라는 결국 멕시코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친구 지젤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젤의 도움으로 그들은 가브리엘라가 밤낮으로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빠르게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에 친아버지는 가브리엘라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움과 배척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와 마주한 가브리엘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브리엘라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등을 돌리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젤은 가브리엘라의 이상한 기색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달려가서 위로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차라리 배 가서 기분을 풀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라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몰라서 친구와 함께 술로 마음을 달래기로 했습니다. 배에 들어서자마자 수염을 기른 한 남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가브리엘라는 세상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그의 달콤한 말에 전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가브리엘라가 순진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남자는 그녀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몰래 그녀의 물컵에 약물을 넣습니다. 가브리엘라는 모든 것을 잊고 싶어 술잔을 비우며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악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틀 후에 램보는 가브리엘라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번개에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는 단 이틀 만에 가브리엘라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브리엘라의 할머니를 잘 돌본 후에 말이죠. 람보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혼자서 멕시코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가브리엘라를 찾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의 친아버지를 찾으러 가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리자 그를 맞이한 것은 차가움과 배척이었습니다. 람보는 즉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 끔찍한 친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0년 전의 일을 떠올립니다. 람보는 그때 그를 목을 꺾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람보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가브리엘라를 가능한 한 빨리 찾는 것이라는 것을 빠르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지젤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젤은 그에게 가브리엘라가 친아버지 집을 떠난 후 계속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녀는 가브리엘라를 배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술에 취해 서로 잃어버렸습니다. 램보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그는 지젤이 가브리엘라의 팔찌를 차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는 즉시 지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람보는 더 이상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람보의 질문에 직면한 지젤은 여전히 변명을 하려 했지만 람보는 그녀를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젤은 람보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결국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고 람보를 바로 데려갔습니다. 배서 지젤은 그날의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람보는 즉시 행동에 나설 생각이었지만 결국 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내를 보내주기로 결심하고 자신은 몰래 뒤를 쫓기로 했습니다. 이때 람보는 한 여성이 그 사내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그들은 같은 목표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내는 한 여자를 끌어안고 발을 나섰습니다. 람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그의 목에 칼을 대었습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의 행방을 강하게 추궁하지만 그 사내는 매우 건방진 태도를 보입니다. 람보는 극도로 분노하여 칼자루로 그 사내의 가슴을 세게 가격한 후 그의 허벅지에 찔렀습니다. 람보는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그는 가브리엘라를 가능한 한 빨리 찾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길을 막는 누구든지 그의 분노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사내는 람보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람보를 자신의 두목에게 데려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 사내의 안내에 따라 람보는 멕시코 갱단의 소굴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구하고 싶어서 급해진 나머지 그는 이성을 잃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모하게 뛰어들었고 성급하게 행동한 탓에 람보는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무모한 행동은 그를 불리한 상황에 빠뜨렸고 람보는 상대방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행동하는 것은 돌에 부딪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물러나서 다른 기회를 찾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갱단의 무리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군대와 마주한 람보는 그 자리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색당했습니다. 갱단 두목이 람보의 손에 있는 가브리엘라의 사진을 보자 곁에 있던 한 부하가 즉시 그들이 방금 납치한 여자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람보는 그 말을 듣고 극도로 분노하여 공격하려고 했지만 즉시 수십 개의 총이 그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두목이 부하들에게 람보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라고 명령했습니다. 전장에서 유명한 전사였으나 나이가 많아진 탓에 람보는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깡패에게 둘러싸여 람보의 얼굴은 부풀어 올랐고 그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던 갱단 두목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가 람보의 목숨을 살려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가브리엘라의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부하가 람보의 칼로 그의 얼굴을 긁었습니다. 이는 람보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모욕이었습니다. 갱단 두목의 이름은 빅토르 마르티네즈입니다. 그의 형 이름은 우고 마르티네즈로 멕시코에서 악명 높은 잔인한 인신매매범입니다. 그들은 멕시코에서 밀가루 밀매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들의 세력은 단지 강력할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용병들도 매우 잔인합니다. 이곳은 이 지역에서 악명 높은 어두운 세력입니다. 갱단의 사람들이 떠난 후 다행히도 람보가 숨이 끊어질 지경에 있을 때 한 여성이 그를 발견하고 구해 주었습니다. 그날 술집에서 들러리에게 눈을 돌렸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가 람보를 여기로 데려올 때 그녀도 몰래 따라왔습니다. 동시에 벌레가 램보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다른 남자는 경노하여 가브리엘라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하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두목은 그의 말에 동의했고 부하는 즉시 가브리엘라를 끌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손을 대지 않고 그녀가 극심한 고통을 겪도록 하려 합니다. 그들은 가브리엘라에게 물건을 주입하여 그녀의 정신과 육체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람보를 죽이지 않은 대가로 그들은 가브리엘라의 얼굴에도 비슷한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그녀는 쓸모없는 물건처럼 어두운 곳에 버려집니다. 다른 곳에서 그 여성의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람보는 점차 회복하고 있습니다. 람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 여성은 그에게 4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후 그 여성은 람보에게 자신이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여동생도 이 사람들에게 납치당했어요. 너무 많은 상호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 람보의 분노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람보는 아픔을 억누르며 여성 기자에게 공감을 표합니다. 그 후 람보는 기자에게 가브리엘라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비록 무력감을 느끼지만 결국 그 여성 기자는 람보에게 가브리엘라가 갇혀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로 결심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얻은 람보는 망설일 틈도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날카로운 관찰력 덕분에 람보는 여성 기자가 제공한 갱단의 은신처를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는 내부에 침투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손님처럼 그곳에 섞여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람보는 더 이상 자신의 분노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때 그는 미친 사자처럼 학살에 돌진합니다. 경비병들은 람보 앞에서 전혀 저항할 힘이 없고 그는 한 점의 자비도 없이 적들을 처치합니다. 은신처의 군인들은 람보의 손에 하나씩 쓰러져 갑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람보는 마침내 겁에 질려 움츠리고 있는 가브리엘라를 구석에서 발견합니다. 람보의 익숙한 목소리를 듣고서야 그 소녀는 조금씩 진정하게 됩니다. 가브리엘라를 보는 순간 람보의 심장은 마치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가브리엘라의 얼굴에 있는 상처와 팔에 가득한 바늘 자국을 보며 람보는 매우 아파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라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집으로 데려갔다. 람보의 따뜻한 품 안에서 가브리엘라는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갑니다. 하지만 잔인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그녀의 몸은 너무 약해졌습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에게 팔찌를 조심스럽게 채워줍니다. 그 소녀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과 위로를 주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가브리엘라는 후회 속에 울며 마지막 숨을 거두고 영원히 이 세상을 떠납니다. 람보는 가브리엘라를 극심한 고통 속에 묻습니다.
그때 가브리엘라의 할머니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괴물이 이제는 극도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치명적인 함정으로 가득한 전쟁터로 변모시킵니다. 그 후 람보는 혼자서 멕시코로 돌아갑니다. 그는 빅터의 은신처에 도착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가 딸을 해친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빛이 번쩍이며 경비병이 쓰러집니다. 피해 복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람보는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로 안으로 돌진합니다. 경비병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반응할 틈도 없이 람보에게 하나씩 쓰러집니다. 심지어 그 범죄자의 동생인 빅터도 람보의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우고는 급히 빅터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눈앞의 광경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빅터의 머리는 더 이상 없고 그의 가슴에는 가브리엘라의 사진이 꽂혀 있습니다. 사진에는 농장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람보의 노골적인 도발에 우고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모두가 흉포하게 무기를 쥐고 우고의 지휘 아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람보의 농장으로 맹렬하게 몰려왔지만 우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괴물이 그의 딸의 묘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고의 차량 행렬이 농장 입구에 나타났지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람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큰 폭발음이 울려 퍼지며 농장으로 가는 길이 불바다에 휩싸입니다. 우고는 급히 차에서 내려 부하들을 이끌고 포위 공격을 시작합니다. 비록 대군이지만 우고는 오히려 무력해 보입니다. 람보의 치밀한 함정과 게릴라 전술에 맞서 군인들은 순식간에 람보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우고는 부대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부하들과 함께 터널로 돌진해야 했습니다. 터널의 복잡한 지형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수색해야 했지만 그것이 바로 람보가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군인들이 쓰러져 가고 우고는 완전히 동요하게 됩니다. 우고가 부하들을 호출하자마자 람보는 즉시 폭탄을 작동시켰습니다. 터널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고 농장의 땅도 우르르 무너집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고는 두려움에 휩싸여 도망치지만 우고는 멕시코에서 유명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도 결심합니다. 우고는 손에 총을 꽉 쥐고 애씁니다. 하지만 람보의 분노 앞에서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휴고는 총알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람보는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활을 쏘았습니다. 두 개의 화살이 휴고의 어깨에 꽂히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할 틈도 없이 람보의 세 번째 화살이 날아와 휴고를 나무에 꽂아버렸습니다. 휴고는 절망하며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밭을 오래 돌아다닌 후 그는 쓰러졌습니다. 람보는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날카롭게 갈린 람보의 칼을 뽑아들고 천천히 휴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 범죄자가 두려움 속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람보는 칼을 높이 들고 힘껏 휴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갑옷을 찢고 그의 심장을 꺼내겠다는 거야. 딸의 원한이 복수되었습니다. 눈앞에 적이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람보의 마음속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하늘에 그의 그림자는 단호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이제는 이 잔혹한 복수의 증거인 피로 물든 전쟁터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를 생각하셨나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